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인터세션 기간이 끝났고요. 이제 학교 다시 등교하고 있습니다. 2학기 후반부 첫 번째 등교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가 인터세션이 끝났는데 제가 월요일에 수업이 없고 어제인 화요일은 캐나다 데이였어요. 그래서 공휴일이어서 모두가 쉬는 날이어서 저도 수업이 없었죠. 그래서 수요일은 오늘 첫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후반부 첫 번째 등교예요. 날이 덥습니다. 한 30도 되는 것 같고요. 해가 센데 또 바람은 세고 뭐 이것저것 특이한 날씨네요. 자, 그러면 인터세션 기간 동안 제가 뭘 했는지를 정리해 드리면서 학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쪽으로 한번 그늘이 필요하다. 일단 인터세션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쉬진 못했습니다. 이게 방학 때라 그런지 교수님들 숙제를 내주시고 가셔가지고 숙제하느라 그냥 일주일을 거의 보낸 것 같아요. 숙제가 막 대단히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사양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CG나 이런 것들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해야 되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숙제가 두 가지 맞나요? 네,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CG 만드는 거, 매트 페인팅 하는 CG 만드는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다큐멘터리, 이 자연광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G 만드는 거는 제가 학교에서 좀 하다가 남은 부분,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잡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숙제는 매트 페인팅이 뭐냐면 이 세트를 전체를 다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그린 스크린을 대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기법들이 이제 뭐 SF 영화가 아니더라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폭삭 소가수다 같이 이제 시대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간판을 지운다거나 뒤에 이제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의 건물들을 만든다거나 새 건물들을 지운다거나 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들 사용해요. 그 중에서 예전에는 그거 컴퓨터로 못하니까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뒤에다가 대놓고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트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대신에 컴퓨터로 그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하고 색깔 맞추고 크기 맞추고 뭐 움직임 맞추고 하는 것들을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아느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소스 푸티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하버 갔을 때 그냥 심심해서 거기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온타리오 레이크랑 거기 이제 구경하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좀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합성을 하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에다가 로봇도 세워놓고, 당연히 로봇 움직이는 거죠. 섬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공중에 이제 떠다니는 섬에서 막 분수가 그 폭포가 이제 막 쏟아지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교하게 하는 거죠. 프레임 단지 쪼개가면서 보면서 로봇 다리에 물보라가 치는 거라든지, 섬 만든 거에 이제 물보라가 이렇게 부서지는 거라든지, 공중에 떠 있는 그 섬이 이 나무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하려면 이 나뭇잎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설정을 해서 배경이랑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이렇게 하고 어떤 기술적인 효과들을 이용해서 그 나뭇잎들을 다 떼어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섬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CG라는 게 결국은 이 레이어 간의 이 순서를 잘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컴퓨터로 해서 뭔가 되게 신기해 보이고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우리가 직접 그 책상 위에서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걸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투명한 셀로판지를 딱 대놓고 거기다 색칠 막 하면 그 뒤에가 가려지겠죠, 당연히. 거기다 어떤 모양, 그 셀로판지를 한 장 더 넣고 거기다가 어떤 모양을 사인펜으로 막 그린다. 그러면 그렇게 덮이겠죠? 거기에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나무 뒤에다가는,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원본 사진 중에 이런 나무 뒤에다가 어떤 떠 있는 섬을 넣고 싶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원본 사진 밑에다가 아무리 투명한 셀로판지를 댄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려야겠죠. 왜냐면 하늘이랑 나무랑 분리를 해야 되니까 가위로 오린단 말이죠, 정교하게. 그런 다음 그 사이에다가 이 제가 원하는 이 떠다니는 섬을 싹 껴주면 나무 뒤에서는 보이는데 하늘 앞에서는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걸 컴퓨터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뭐 깜짝 놀랐네. 뭐야, 깜짝 놀랐네.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깜짝 놀랐네요. 휴, 저런 일이 별로 없는데 뭘까요? 자, 아무튼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층들을 영어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층이라고 부르죠. 층층층층층 해놓고 이렇게 열어서 보기도 하고, 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기도 하고, 그 작업을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대신 사진이 한 장이 아니고 1초에 24장, 10초면 240장 사진을 다 일일이 정교하게 하는 거고, 그 움직임도 다 맞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색하지 않게. 네,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숙제를 했는데 꽤 괜찮았어요. 결과물이 꽤 괜찮았는데, 다 보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레임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왼쪽에다가 로버트도 놓고 뭐 섬도 놓고 했어요. 근데 오른쪽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괜찮은데, 제 이제 성격상 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좀 너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뭔가를 넣고 싶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제가 거기 항구에서 하버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라서, 그럼 내 손을 합성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는 핸드폰으로 찍은 거지만 마치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걸 찍는 것처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제가 핸드폰을 든 손을 이제 하얀 벽에다가 대고 찍었죠. 그리고 핸드폰 화면은 이제 초록색 화면을 찾아가지고 초록색 화면을 거기 띄워놓고 이렇게 했죠. 왜냐면 그 핸드폰 안에다가 원래 그 이미지를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든 손 찍어 놓고, 손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서 배경이랑 분리해서 놓고, 그 핸드폰 화면에다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 합성해 놓은 그
동영상을 여기다 심어놓고, 핸드폰이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각도를 다 일일이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네, 손을 오른쪽에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리면 이제 핸드폰에 당연히 초점이 맞겠죠. 핸드폰에 초점이 맞았다가 손을 내리면 저 뒤에 이제 원래 배경에 다시 초점이 맞는 식으로 그렇게 움직임을 줘서 좀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 하는데 또 한 3, 4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도 하고 뭐 그랬었고, 이제 제가 관련된 일 중에 어떤 동영상을 전부 다 이미지화 시켜서 그거를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일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한 몇천 장 되는 이미지를 일일이 다 포토샵으로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꽤 오래 걸려서 그것도 한 2, 3일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연광 다큐멘터리를 이제 하는데, 처음부터 저는 아이랑 노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딱 걸고 제 스스로를 인터뷰하려는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더웠던 날 아이 이제 노는 김에 나가서 찡찡이도 타고 그러면서 카메라 찍고 막 이랬는데, 제가 실수로 슬로우 모션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찍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슬로우 모션을 하려고 해도 뚝뚝 끊어져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대로.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둘 중에 하나죠. 아이가 놀 때 또 가서 한 번 더 찍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날짜 뒤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이상기온 수준의 폭염이었어요. 34도, 5도, 해 쨍쨍하고 아니면 비 오고. 그래서 그 날씨에 아이 데리고 나가서 놀면 100% 뭐 병이라도 걸린다, 더위 먹는다 해서 이제 안 데려 나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 기왕지다 이렇게 된 거. 네, 이제 원래는 내용을 이제 아이의 성장은 정말 신비롭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초점을 좀 바꿔서 이제 실패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바꿨죠.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실패해도 되게 당황하고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이는 그렇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중간중간 아이가 놀 때마다 조금씩 또 뭔가를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모아다가 만드는 이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진짜 하루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하루 반은 낮 시간에 풀로 쭉 하는 하루 반이 아니고, 뭐 아이 잘 때 한두 시간, 이제 잠 들고 나서 한 뭐 서너 시간, 길면은 이제 새벽 막 3시, 4시까지 하면은 5-6시간 그렇게만 딱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거는 이 자연광으로 하는 거는 총 한 10시간, 15시간 이내에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타임으로 보면 한 이틀? 네, 이틀 만에 뽑아낸 결과물이고, 촬영까지 하면 좀 더 있죠.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건 아닌 숙제란 말이죠. 아마도 점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잘 나올 텐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고, 그거를 교수님이나 이제 동료들이, 같은 반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게 있으려면 언제나 이제 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와, 계속 달렸어요. 오히려 학기 중보다 더 달렸던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한 내에 모든 걸 다 한다 라는 거에 이제 부합했고, 그래서 다행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홀가분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 도서관에서 갑자기 아이패드를 쓰고 반납한 게 있는데 그 아이패드에 로그아웃이 안 됐다고 와서 로그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지, 나 리셋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가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제 아이디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이제 들를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오늘 팬트리 가는 날이라 이제 팬트리까지 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해결 잘 하고 수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날이 이제 거의 막바지 더위인 것 같아요. 토론토는. 한국은 이제 장마 올려나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요 시기에 이제 장마 오고 7월 초 돼가지고는 장마 끝나서 엄청 더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8월 되면 태풍 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죠. 계속 덥죠. 건강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